요즘 개발자 커뮤니티에서 진짜 난리 난 주제가 하나 있죠. 바로 깃허브의 잦은 다운타임 현상과 코드 호스팅의 미래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어쩌면 우리는 지금 위대한 깃 이주의 아주 초기 단계를 목격하고 있는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전 세계 기술 업계의 심장이나 다름없는 이 플랫폼에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오늘 이 이슈 제대로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오늘 살펴볼 내용들 간단히 짚고 넘어가죠. 깃허브가 진짜 침몰 중인지 그 논란의 중심부터 시작해서 마이크로소프트와 AI 사이의 책임 공방, 그리고 깃과 깃허브의 근본적인 차이를 살펴볼 겁니다. 이어서 우리가 당장 취할 수 있는 중앙화된 대안 플랫폼들과 궁극의 탈출구인 셀프 호스팅 전략까지 쭉 이어서 가보겠습니다. 자, 그럼 가장 불편하지만 피할 수 없는 질문부터 바로 던져보겠습니다. 깃허브 정말 가라앉고 있는 걸까요? 최근에 업계를 완전히 뒤집어 놓은 아주 도발적인 글이 하나 올라왔었죠. dbshell.com에 올라온 글인데 대뜸 이렇게 시작합니다. 깃허브는 침몰하는 배다. 와, 진짜 센 발언이죠. 이 작성자의 주장은 이렇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깃허브를 인수한 이후로 플랫폼의 신뢰성이 눈에 띄게 무너지고 있다는 거예요. 게다가 서버 터지는 건 그냥 빙산의 일각이라고 말합니다. 지금 플랫폼 전체가 정체불명의 봇 계정들로 넘쳐나고 있고 돈을 주고 사고 파는 이른바 가짜 스타 경제 때문에 깃허브 생태계 자체가 서서히 썩어가고 있다는 거죠. 내 프로젝트의 가치를 증명하던 그 소중한 스타가 이제는 아무 의미 없는 조작된 숫자가 되어버렸다는 아주 뼈아픈 지적입니다. 그럼 도대체 왜 자꾸 서버가 뻗고 문제가 생기는 걸까요? 이 진짜 원인을 두고 아주 치열한 토론이 벌어졌는데요. 개발자들의 성지죠. 해커뉴스 커뮤니티의 반응이 정말 재밌습니다. 의견이 완전히 두 파로 쫙 갈렸거든요. 한쪽은 이거 다 마이크로소프트의 방만한 조직 운영이랑 무리하게 코파일럿 밀어붙인 탓이다 라며 경영진을 탓합니다. 그런데 반대쪽 진영은 전혀 다른 얘기를 해요. 아니야, 이건 AI가 끝없이 쏟아내는 그 막대한 저품질 코드, 즉 슬록이 폭발적으로 늘어서 그래 라는 거죠. 그러니까 AI가 생성한 코드가 너무 많아져서 플랫폼 스스로가 디도스 공격을 받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라는 주장입니다. 자, AI 탓을 하는 쪽의 이야기를 좀 더 깊게 들어볼까요? 이 숫자 14배라는 수치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깃허브 경영진이 직접 밝힌 데이터인데 AI 코딩 어시스턴트가 본격적으로 쓰이기 시작하면서 지난 1년 동안에만 깃허브의 커밋 볼륨이 무려 14배나 폭발적으로 늘어났습니다. 14%가 아니라 14배요. 더 기가 막힌 건 올해 예상 누적 커밋 수입니다. 무려 140억 개예요. 원래 한 해에 10억 개 남짓하던 게 지금은 일주일에만 2억 7천만 개씩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냥 지금 페이스대로만 가도 올 한 해 동안 이 어마어마한 양의 데이터가 깃허브 인프라를 그대로 덮치게 된다는 소리죠. 인프라가가 비명을 지르는 소리, 여기서도 들립니다. 21억. 이건 이번 주 깃허브 액션 소비량이에요. 2023년만 해도 일주일에 5억 분 정도였는데 이번 주에 무려 21억 분을 찍었습니다. 사실 원인이 마소의 헛발질이든 AI의 폭주든 간에 지금 깃허브 서버가 문자 그대로 한계치까지 쥐어짜지고 있다는 사실만큼은 확실해 보입니다. 자, 다른 해결책을 찾기 전에 우리가 잠시 잊고 있었던 아주 근본적인 사실 하나를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깃은 본질적으로 오픈소스 기반의 탈중앙화된 버전 관리 시스템이잖아요. 탈중앙화? 즉, 모든 저장소는 완벽하게 동등하다는 뜻입니다. 이 말은 애초에 깃이라는 기술 자체가 깃허브 같은 거대한 중앙 서비스 없이도 그냥 그 자체로 아주 잘 작동하도록 만들어졌다는 걸 의미하죠. 여기서 원작자의 핵심적인 팩트 폭행이 들어옵니다. 중앙화는 사회적 편의일 뿐 기술적 요구사항이 아니다. 물론 깃허브 쓰면 편하죠. 동료들 코드 리뷰하기도 좋고. 하지만 우리 회사의 모든 CI/CD 파이프라인이랑 소스 코드를 특정 기여대 중앙 서비스 하나에 몽땅 묶어버린다? 그건 결국 언제 터질지 모르는 거대한 폭탄, 기술적 부채를 안고 가는 거라는 뼈아픈 지적입니다. 그렇다면 난 당장 내 코드를 안전한 곳으로 피난시켜야겠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 어떤 선택지들이 있는지 대안들을 한번 쭉 정리해보죠.
징왕화된 플랫폼 중에서도 갈아탈 곳은 꽤 있습니다. 비영리 단체가 커뮤니티 주도로 뚝심 있게 끌고 가는 코드버그, 깔끔한 클라우드 관리형을 제공하는 기티아, 다들 익히 아시는 묵직한 기업용 솔루션 길랩, 그리고 요즘 뜨는 AT 프로토콜을 쓰는 탱글드 같은 신생 스타트업도 있죠. 참고로 이번 논의에서는 상업성에 휘둘리지 않는 비영리 모델 코드버그가 꽤 안전하고 훌륭한 피난처로 강력히 추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커뉴스에서는 이 대안들 중에 특히 길랩을 두고 아주 난상 토론이 벌어졌어요. 반응이 극과 극입니다. 한쪽에서는 컨테이너 레지스트리도 있고 엔터프라이즈급으로 기능이 빵빵해서 최고다라고 하는데 다른 한쪽에서는 UI가 너무 무겁고 복잡해서 그냥 단순한 PR 하나 승인하는데도 길을 잃을 지경이다 라면서 엄청나게 비판하더라고요. 역시 개발 툴은 자기 팀 성향에 맞는 걸 찾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나는 아예 누군가의 서버에 내 운명을 맡기는 것 자체가 싫다. 이런 분들을 위한 마지막 옵션이 있습니다. 바로 완전한 통제권을 되찾는 길이죠. 다소 귀찮을 수는 있지만 셀프 호스팅의 매력은 정말 확실합니다. 한 달에 $5짜리 싼 가상 서버 하나 빌려서 거기에 포조나 기티아 같은 가벼운 엔진을 띄우는 거예요. 그러면 내 코드의 통제권은 100% 내 것이 됩니다. 물론 골칫거리도 하나 있죠. 버셀이나 디지털오션 같은 요즘 배포 플랫폼들이 은근히 GitHub 연동만 강제하는 일종의 벤더 종속을 유도하거든요. 하지만 영리한 개발자들은 자신이 직접 돌리는 코드를 길랩에 슬쩍 미러링해 놓고 배포 플랫폼은 거길 바라보게 만드는 꼼수로 이 장벽을 훌륭하게 우회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잠깐 소프트웨어 역사상 제일 거대하고 성공적인 프로젝트 하나를 떠올려 볼까요? 바로 리눅스 커널입니다. 이 엄청난 프로젝트가 GitHub 같은 화려하고 거대한 플랫폼을 쓸까요? 천만의 말씀이죠. 순수한 SSH 접속에 저렴한 서버, 그리고 옛날 방식의 이메일 메일링 리스트만으로 그 복잡한 코드 리뷰와 패치를 완벽하게 해내고 있습니다. 거대한 스케일이라고 해서 반드시 무겁고 비싼 플랫폼에 의존할 필요는 없다는 걸 리눅스가 증명해주고 있는 셈이죠. 결국 오늘 이야기의 핵심은 이겁니다. 서버가 다운되는 이유가 마이크로소프트의 헛발질 때문이든 아니면 감당 불가능한 AI 코드의 폭주 때문이든 간에 우리가 의존하는 이 거대한 단일 플랫폼은 언제든 또 멈출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만약 내일 아침 당장 GitHub 접속이 안 된다면 당장 이번 주 릴리즈를 배포하고 팀원들과 코드를 나눌 준비가 되어 있으신가요? 여러분만의 플랜 B, 탈출 계획은 무엇인지 한번 진지하게 고민해 볼 시점인 것 같습니다. 오늘 준비한 분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